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동두천과 같은 소도시에선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미분양 리스크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주시가 서울에서 양주를 거쳐 연천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주시는 조기 개통이 가능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에서는 초강력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초소 총 70개를 운영 중이며 산림청 헬기 2대가 동원돼 임진강 등 수계 지역에 대한 방역을 마쳤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무늬만 있는 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제 수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엔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선 민자 유치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산책길. 소량 가득한 소나무 숲은 분주한 일상의 쉼터가 됩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입니다.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곳. 나는 그래요. 여기 산안 받고 돌고 내려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좋더라고요. 이곳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 1,500억여 원을 감당하지 못해 공원 개발을 60년 가까이 미뤄왔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 공원 자체가 없어질 뻔했는데 민자 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만든 공원을 기부받습니다. 대신 사업자가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분양 수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 유치가 그림의 떡인 지역도 있습니다. 동두천의 한 야산. 이곳은 이미 70년 전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할 지자체의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한 민간 사업자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면적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 후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동두천을 비롯해 강원 원주와 경북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민간 특례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92곳. 사업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부 지역에선 사업 좌초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의 허파, 공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돼지열병 발생 농가 등 4개 농가의 돼지 1,4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산림청 헬기 2대가 동원돼 임진강 등 수계 지역에 방역을 했습니다. 연천군은 이를 기준 방역초소 총 70개소를 운영 중이며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해 매몰지 등 현장 안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 앞 도로에 하얀 생석회가 뿌려져 있습니다. 내부에선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돈 농가에선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방역 효과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생석회나 소독약이 씻겨나가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호 태풍 타파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이 이뤄졌지만 농장 7곳에서 추가로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석회에 어떤 닿았을 때 그 당시에만 소독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는 소독력이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소독약도 물론 이제 빗물에 씻기니까 소독력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가 그치자마자 곧장 소독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방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온다면 우선 축사 내부 소독에 집중해 주시고 비가 그친다면 농장 외부 소독과 함께 또 농장 진입로 입구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 차량 바퀴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에선 방역용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행 제한 등으로 이동이 여의치 않아 조달이 어렵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생석회 같은 경우는 부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 다량으로 이거를 대량으로 지금 공급받기도 좀 애매한 실정이고, 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뭐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려면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에서 공급된 부분도 뭐 극소량이고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은 있죠, 농가에서는. 상황이 이렇자 국내 최대 양돈단지 홍성군은 태풍을 전후로 생석회와 소독약 추가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생석가게가 한 1,300여 포 되고, 한돈협회에서 이번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한테 3,000포 기증을 받아서 이번 주 내로 공급이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농가한테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돼지 매몰지를 점검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헌보호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발생 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고 발생지로부터 10km 내 지역을 방문할 경우 통제 초소에서 소독 조치를 받은 후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했을 경우 축산 농가 방문은 금지되며 해당 국가의 동육 제품 반입 역시 금지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리농가 사육 제한 보상 등에 1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11월 구제역 일제 접종과 항체 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도는 이번 방역 기간 동안 심각 단계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선제적 방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를 연기합니다. 지난달 30일 의정부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방역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축제 재개최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대부분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90%가 넘는 도민들은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환경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13%에 그쳤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조건부로 허가해야 한다는 질문에 73%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1%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일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21%는 원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되냐는 질문에는 무려 9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8%가 국내산 사용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23%는 시멘트 품질 등급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도민도 16%에 달했으며 유해성 기준을 높이거나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산 시멘트 수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6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경기도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8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K-스탠 리서치가 지난 9월 21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정성호 국회의원, 사업 제안사 등과 함께 서울 양주 연천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주 연천 고속도로는 양주 서부권역을 거쳐 동두천 연천을 잇는 도로로 그간 각종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됐지만 수요 미달로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시는 민자 또는 재정사업 등 조기 개통이 가능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제7회 의정부시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은 의정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명소, 시민생활상 등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알리고자 진행됩니다. 공모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최우수 상금 100만 원 등 상금 총 4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신증후군, 출혈열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가을철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옷 세탁과 목욕을 해야 하며 침수 지역 작업 시에는 보호복과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농작업 등 야외 활동 후 발열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10월 1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역사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수막과 안내문을 10일까지 부착한 뒤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후 방치된 자전거는 걷어들여 보관한 뒤 14일간 공고를 거쳐 일괄적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오는 4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할 경기도 선수단의 출전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출전식에는 이화순 행정 2부지사를 비롯해 선수단과 지도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자동차 정비 등 49개 종목 156명의 선수가 출전해 종합 우승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텍스코 등 부산 지역 6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00명의 선수가 참가해 5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금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700여 명 가운데 세금 납부 회피 우려가 있는 115명에 대해 출금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외화 거래 내역과 국외 출입국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을 파악해 출금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금 금지가 요청된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금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수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비는 개천절인 목요일이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신주나 가로수가 흔들릴 만큼의 초속 30에서 4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후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큰 비가 예상되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